남종 문인화의 개척자이자 조선의 화가 공제 윤두서. 반도 땅끝 해남 연동에는 500년 전통의 해남 윤씨 종택 노부당이 있다. 그곳엔 사당과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이 잘 갖춰져 있고 한켠에 고산 윤선도 유물 전시관이 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숙한 곳엔 한 사람의 자화상이 있다. 미술사에서 한 획을 끊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평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조선시대 때 후기 때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미술사에서 새로운 어떤 품격을 높인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이 윤두서 분은 조선미술사에서 조선 중기하고 후기 이 가도기에 살았던 분인데 작품 세계도 조선 중기적인 절파화풍의 계통을 그린 작품도 있고 또 조선 후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학 정신에 맞는 어떤 사실주의 미술이라든가 그리고 서양 학법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학풍을 구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윤두서의 작품 세계를 조선 후기의 어떤 바라보는 어떤 예시적인 개혁적인 그런 작품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화상은 윤두서 자신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터럭 하나, 주름 하나도 있는 그대로다. 숨을 멈출 만큼 눈빛이 강렬하다. 공제쌤의 회화적인 어떤 자세라는 것은 자화상도 그렇지만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 대신에 어떤 장인같이 정확한 묘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박학다식한 어떤 지혜나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종의 사물을 통찰하는 이제 이런 거가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화상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묘사력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선비의 어떤 정신성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기계랄지 이런 어떤 정신적 풍모까지가 형식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일종의 초상의 가장 압권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남종 문인화의 개척자인 공제 윤두서는 다방면에서 가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공제 윤두서를 흔히 그 조선 후기 회화의 선구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제 윤두서만큼 다방면에 걸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화가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남보다 앞서서 남종화법을 습득하였고 또 풍속화를 처음 그리셨고 또 말그림, 또 인물화 등에서도 선구적인 업적을 남기셨고 또 전각에서도 시대를 앞서간 측면이 있습니다. 윤두서의 박학다식함은 그가 수집하고 탐구한 유물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천문, 의학, 수학, 지리뿐만 아니라 음악, 조각, 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양한 영역을 탐구했던 윤두서는 사실성과 정밀함을 담아 국보급 회화를 남겼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정면상입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그 세밀한 아주 극사실주의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굉장히 놀랄 만큼 뛰어난 묘사력을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평가가 되어 있는 공지선조님의 자화상을 저희 집안에서는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어느 종가에서도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 집안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저희 집안에서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뒤러와 렘브란트, 고흐와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우열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도대체 300년 전 조선 사회에서 그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고산 윤선도 유물 전시관에서 우리는 그 단초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윤두서는 시서화와 천문, 지리, 경학 등 다방면에 걸친 르네상스인 고산 윤선도의 증손이었다. 끝없는 당쟁과 사화 속에서 벼슬길에 나갈 수 없었던 그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삶의 회환을 달랬다. 이제 공제스님이 그렸던 그 작품들 중에 보면은 굉장히 시대를 앞선 예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이제 채과도 같은 경우가 얼른 요즘 쉽게 보면 이제 서양식 정물화죠. 근데 이제 채과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서양식 명암법, 서양식 정물화를 자꾸 강조하거든요. 그 말하는 분들이.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그렸던 정물화가 두 폭이 지금 그 화첩에 들어있는데 이 채과도하고 성류지매도라는 성류가 주제가 된 매화꽃하고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채과도에서는 서양식 명암법이 적극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주제가 되는 그 수박에서 보면은 먹의 그 녹목이 가운데 쪽과 꼭지 쪽 이렇게 몰려 있으면서 수박 전체는 굉장히 마치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것 같이 굉장히 밝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이건 전통적인 동양식의 말하자면 그 빛 표현법입니다. 안에서 빛이 우러나와서 전체를 이렇게 밝게 드러내주는. 근데 이제 성류지매도 같은 경우는 그 과반이랄지 성류 쪽에 보면은 거기는 또 서양식 명암법이 적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점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 완전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일종의 사물 묘사법, 빛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그 예와 서양식의 명암법과 이 두 예를 공제스님이 동시에 이제 시도를 하면서 전통과 현대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같이 이렇게 화폭에 담았다고 할 수가 있죠. 과반에 담긴 수박과 참외, 가지를 그린 채과도는 먹의 농담으로 형체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성류 매지도 역시 성류와 유자, 매화가지를 극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윤두서의 작품은 아무 때나 그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분이 이제 문인이기 때문에 자기 긍지를 바탕으로 해서 함부로 그려주는 게 아니라 아주 자기 재주를 아낄 줄 알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도저히 이제 찢어버린다든가 그리고 그 흥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 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그림을 함부로 그리지 않고 또 흙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딱 들어맞지 않으면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바깥에 보내지도 않고 이래서 바깥에서 윤두서 작품이라고 돌아다니는 작품들은 거의 윤두서 자신이 완전한 그 마음에 맞았을 때 그것을 이제 바깥에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윤두서 작품은 거의 다 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렇듯 독보적인 그의 예술 정신은 집안의 내력에 연유한 바가 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길에서 빗겨난 남인이었고 그런 까닭에 증조 할아버지 고산 윤선도는 유배와 은둔으로 점철된 인생을 시로 달랬다. 펼치지 못한 꿈의 날개를 시와 그림으로 삭힌 것이다. 윤두서의 눈은 세상을 털끝 하나 놓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되 그것은 다시 자신을 직시했다. 그 인물의 어떤 혼을 담았다고 그럴까요? 이제 제가 미술사를 공부하던 그 시기에 이 인물화 한정을 보면서 서양식 명화에 내가 감탄을 했던 그게
굉장히 사실은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확한 말하자면 관찰의 토대로 든 사실화법들도 있었구나. 우리는 대개 이제 우리 전통의학가 예를 들어서 역이랄지 또 문인 취향, 뭐 호남남화 특히 이제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호남 회화에서도 그렇고 한국 미술에서 이런 게 있구나. 굉장히 사실은 저는 새로운 발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공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일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나라 회화사에서 정말 그 앞 시대와 뒷 시대에 일종의 가교로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서 있는 분이 공재가 아니신가. 그래서 우리 호남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 미술사 전체에서도 이분에 대한 비중은 훨씬 더 높아져도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상은 하가가 거울을 통해서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이지만 윤두스의 자아상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두스가 평생 좀 불우하고 시대에 맞지 않게 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얼굴을 비춰봤을 때 사대부로서 품었던 그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서 이 그려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아상을 보면 오히려 윤두스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충실하게 그렸 것도 되지만 거꾸로 그 그려진 그림이 윤두스를 바라보는 듯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깊숙한 것을 꿰뚫어 보고 질책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울러서 윤두스가 처했던 시대적인 부조리 같은 것도 날카롭게 이 비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윤두스의 자아상의 어떤 눈빛, 강렬한 눈빛은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시대의 눈빛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의 부조리에 대해서 여전히 이 던져주는 강렬한 눈빛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윤두스의 자아성이 갖고 있는 하나의 시대적인 정신, 동서고금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교훈이 될 만한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화상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림이다. 윤두서의 생생한 눈은 타인과 세상을 응시하고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고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이다. 자아의 발견은 근대의 사회적 인식이다. 남도의 보물 자화상, 공재 윤두서, 그로부터 300년. 나는 그냥 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 표상하는 세계다. 공재 윤두서가 우리에게 묻는다. 남도 사람, 너는 누구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라고.